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체질학 초급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네, 음양오행까지 간략하게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음양오행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서 파생되는 글자인 천간 글자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지 글자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고, 천간 글자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서로 나눴던 거, 우리 서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음과 양이 있죠. 음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고 양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음은 뭐라고 했죠? 음은 양을 뭐예요? 수렴해서 뭐예요? 하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수렴과 하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음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을 분리하여. 음을 분리하여 상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자연 질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제가 뭐를 빗대어서 설명했어요? 얼음. 여기에다 땅에 물이 있는데 물이 해가 뜨게 되면 자, 모든 만물은 천지 만물은 뭐가 기준이다? 빛. 빛이 햇빛이라고 하는 빛이 기준이고 빛은 뭐와 같이 수반이 되어 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래서 열이 햇빛을 통해서 비추어지면 지면에 있던 고여있던 물이 뭐가 된다? 증발을 하는데 이 증발이 그냥 증발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분해가 되죠. 분리 분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작용을 상승된다. 그래서 분리 분해 상승이 되는 것을 전체 과정을 뭐라고 했다? 양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리 분해돼서 수증기가 올라갔는데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모여 뭐라고 그래요? 까맣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렴된다라고 했죠. 수렴. 다른 말로는 모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여서 뭐예요? 하강하죠. 하강하는 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빗방울이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이 내려와 이해할까요? 한 번도 못 봤다. 이해 못하죠. 비는 봤겠지만 물이 떨어진 건 봤는데 눈이 떨어진 건 못 봤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거 수렴돼서 하강되는 전체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죠? 뭐 또 있어요? 나무를 얘기를 또 했죠? 자, 여기 씨가 있는데 씨가 뭐를 빨아들여요? 수분이 들어오면서 이게 분해가 되죠. 씨가 분해가 되잖아요. 썩어서 이렇게 분해되면 싹이 올라오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분리 분해시켜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가 솟아오르고 나무가 형성돼서 이파리가 생기고 쫙 올라오죠. 최종적으로 올라와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수렴이 되는 거. 열매가 생기죠. 꽃까지가 양이에요. 꽃까지 피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꽃이 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뭐다? 모인다라는 의미에서 열매가 생긴 다음에 떨어지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양의 과정, 내려오는 과정을 음의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또 자연계의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은 아니냐 이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리 분해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분리 분해된 다음에 혈액에 섞여서 모든 곳에 뭐예요? 보내지죠. 보내져가지고 사용이 된 후에는 다시 모아요. 찌꺼기를 모아서 뭐로 만들어요? 배변과 소변으로 만들어서 대변과 소변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뭐예요? 보내죠.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는요 정말 우리 몸 안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의 안에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거에도 다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원리가 우리 지구상 안에 전개되는 모든 것을 빗대어서 보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학문, 그게 이제 선천체질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음양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초급반 수준에서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음양은 이해했는데 자, 이 과정들이 그 음과 양의 전반적 과정들을 나누어서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여기 보면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는데 오행이라고 합니다. 자, 오행은 5가지의 행,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음이라는 것은 수라는 에너지로,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화라는 에너지로, 그 다음에 분리분해된다는 것은 목이라는 에너지로, 그 다음에 수렴 하강되는 것은 금이라는 에너지로 표시가 되고요. 이 모든 일이 땅, 즉 몸에서 일어난다 해서 가운데다 토를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토, 흙 이런 의미도 있듯이 자, 흙으로 돌아간다 하죠. 네. 예,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에서 태어나요? 흙의 수산물을 먹고서. 그렇죠. 아유, 왜 이렇게 똑똑해? 흙의 소산물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먹고 그 영양분으로 생명이 새로 태어나서 다시 흙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랬다가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잖아요. 예,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음양의 조화죠. 예. 자, 우리 인간의 세상의 모든 것이 음양의 조화로 자연이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럼 목화초금수라는 글자는 왜 나왔느냐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자,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죠, 이렇게. 예. 행성이 있는데 첫 번째 행성이 뭐다? 예, 수성. 그 다음, 예, 금성, 예, 지구. 옛날에는 이제 토성이라고 하죠. 땅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금성이요? 예, 목성. 예.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래?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렇게 하면서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선조들이 이걸 수라는 글자를 쓰고 금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토라는 글자, 화라는 글자, 목이라는 글자를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목화토금수 이렇게 썼어요. 자, 미국이나 외국의 영어권 문화에서는요, 이거를 목화토금수라고 하지 않고 그 신화의 인물, 머큐리, 비너스, 뭐 주피터 이런 말을 씁니다. 행성 이름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화토금수라고 써요.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수성, 즉 수성이라는 기능, 수성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능적 명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성이 지구 입장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이 수성이 나타나면 겨울이 왔어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금성이 나타나면 가을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지구는 항상 계절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걸 환절기라고 표시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화성이 나타나면 뭐다? 여름. 그 다음에 목성이 나타나면 봄이라고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아, 요게 행성이 나타날 때마다 계절이 착착착 순서대로 착착착 변하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무한 반복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치를 보고 만들어낸 것이 그 학문이 뭐냐? 음양오행학. 그래서 음양사상이든 오행사상이든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다? 빛을 기준으로. 빛이 기준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빛에 의해서 세상 만물들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빛에 의해서 변화하는 첫 번째 원소가 있어요. 그게 물입니다. 물. 예, 물이 움직임이 달라지죠. 빛에 의해서 열이 수반되면 물의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기준이고 물은 운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자 살아가는데 이 중에서 왜 수성이 태양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왜 이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성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왜 수성이라고 지었는가? 그거는 지구 입장에서 지었기 때문이에요. 왜?
지구 입장에서 수성이 태양의 빛을 가리니까 차가워지죠. 그 차가움을 느낄 때 겨울이 왔고, 그러니까 수성이 등장하면 수성은 차갑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금성은 조금 덜 차가운 거고 서늘하다. 그 다음 화성은 너무 더워. 왜? 화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으면 지구로 반사를 합니다. 그러면 앞뒤로 빛이 오니, 더 가까이 오니 뭐예요? 따뜻함이 넘어서 뜨거워지죠. 그 다음에 목성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이 에너지가 그대로 표시가 됐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학문의 근본적인 달력인 만세력이라는 걸 볼 때 8글자가 표시되는데, 그 8글자 중에 천간이라고 하는 12글자, 그 다음에 지지라고 하는 천간이라고 하는 10글자, 그 다음 지지라고 하는 12글자, 총 22글자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목성, 화성, 지구, 금성, 수성이 좌표화돼서 그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든 게 뭐냐면 천간 글자입니다. 그게 목성을 해당되는 갑을, 화성에 해당되는 병정, 그 다음 지구로 해당되는 게 무기,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이렇게 10글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글자가 음과 양으로 나뉘어집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양이고 밑에 있는 글자는 음입니다. 음과 양 아까 말씀드렸죠. 음은 뭐예요? 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양은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목성이 보여. 그러면 거기서 빛이 온 거죠. 보이는 거 빛이 온 거죠.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화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한 상태고, 상대방이 보이는 것은 그쪽이 양한 상태죠. 우리가 플래시 불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깜깜한 밤에 플래시 비치는 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플래시를 비친 쪽이 보이죠? 비침을 받은 쪽은 그쪽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나를 비치는지 모르잖아요. 자, 밤에, 낮에 건물 안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는 바깥이 잘 보이죠. 근데 환하게 안을 불을 켜놓고 밤에 볼 때는 건물 안이 더 잘 보이죠.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조화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한테. 양이 음이에요. 양이죠. 자, 여러분들 듣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음인 거예요. 자, 뭔가 대답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양. 자,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양의 조화라는 것은, 자, 우리 대화상에 나타날 때도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음양의 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계속 얘기해. 그러면 그거 음양의 조화가 아니죠. 뭐예요? 예? 한쪽으로 쏠린 거죠. 한쪽으로. 그럼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한쪽에서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이 말하면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거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서로 대화를 하면 평정, 그러니까 평평하게 되는데, 한쪽에서만 대화를 하거나 한쪽에서 말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거는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화가 필요해 이러잖아요. 근데 대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가끔 애들 혼낼 때 애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또는 자기 변명을 하거나 그러면 너 안 다물어! 그러면서 그만해! 너 입 다물어! 하고서 또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그거는 뭔가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쏟아낸다고 해서 이게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듣고 그걸 판단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그래야 이제 개선이 된다는 거죠. 윽박지르고 그냥 막는다고 해서 그게 땜빵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가불명령 무기경신 임계라는 이 글자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보면 이렇게 8글자 48자라고 해서 8글자가 딱 표시되면요. 위에 있는 글자가 있고 밑에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글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간 글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 별자리 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요 네 글자는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난 그 날, 그 시간에 뭐다? 행성의 좌표예요. 좌표.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좌표를 표시해요. 이게 뭐와 일치하고 있다? 나사의 행성 운행 시뮬레이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행성 좌표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그쪽도 놀래요. 미국의 우주항공국 그 컴퓨터로 그냥 대단하게 하는 그 조직 안에서도 이 만세력에 대한 그 신빙성을 증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핸드폰 보면요. 만세력이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보면 그게 나사의 좌표, 행성 좌표랑 연결이 100% 일치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딱 클릭을 해보면요. 우리 만세력이라고 하는 요 글자로 되어 있는 걸 탁 클릭하면 저기 영상처럼 이렇게 화면으로 딱 좌표 찍어서 그 뭐라 그래요? 행성이 딱 표시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핸드폰에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뭐 신기할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신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지지의 글자는 뭐냐? 12개죠. 그러면 12개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를 의미합니다. 12개는 12달. 그러니까 계절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달마다 지구상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의 변화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천간 글자는 지구 바깥의 일, 자 그 다음에 지지 글자 지구 안의 일, 지상의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를 8글자로 달력을 표시하는데 이게 숫자도 아니고 뭐다? 문자입니다. 그러면 문자는 숫자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글자지만 8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많은 뜻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잘 해석하고 읽고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 되게 재미난 건요. 엊그제 추워졌죠? 그게 정확하게 무술일이 되자마자 추워진 거거든요. 그날이 무술일이에요. 정확하게 온도 떨어지게 서늘하게 떨어질 때 있죠. 엊그제. 한 2, 3일 됐나? 그때가 정확하게 무술일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폭염이 있었잖아요. 이번 연도에 폭염이 8월 25일 날 끝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2주간 기상청이 오보를 합니다. 빨리 폭염이 끝날 것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기 국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를 먹어요. 어떻게 수천억짜리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8월 25일 되기도 전에 한 달 전에 뭐라면 8월 25일에 끝나요 폭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8월 25일에 끝났어요 폭염이. 그걸 뭘로 보고 얘기한 거다? 요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딴 거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올해가 자 병신년이라고 해서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병신년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뜨겁고 서늘함이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서늘함도 빨리 오고 겨울도 빨리 오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것도 이미 제가 1년 전에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했죠. 그 전 연도는 을미년이었잖아요. 을미년은 또 어떻다. 그 전에 가보년은 어떻다.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안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예, 제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뭘 받아가지고 예언한 게 아니라 예,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읽은 겁니다. 예, 정확하게 읽을 줄만 알면 다음 연도에는 정유년이죠. 정유년. 예, 정유년은 또 다른 맥락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 학문의 재미적인 요소기도 하고 신비로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 제가 이제 농담 하나 할게요. 농담 하나 할게요. 지금 저 옷을 가을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두툼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올해가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2달 뒤에 여러분들은 잠바 입고 나타날 겁니다. 예. 예? 예. 2달 후에 여러분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나타날 거라니까요. 예언이라니까요. 예? 예언이라니까요. 왜 이게 예언 같나요? 아니면 예언 같지 않나요? 예언 같지 않아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요? 겨울이니까요. 당연하죠.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얘기죠. 네. 겨울이라는 게 그 뒤에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올해 뜨거웠다 차가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자,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예언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예요. 예언. 지금 예언으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네. 왜? 당연한 거로 느껴지죠? 그건 안 거예요. 아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여겨지는 거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2달 뒤에 겨울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예언으로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예언 믿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해야 그 믿음도 뭐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체 지구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거를 일정한 주기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기록이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불변. 지금까지 그 기록이 한 번도 바뀌어지거나 틀려진 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한 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뀐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뒤바뀐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거 멈춘 적도 없고요. 끝난 적도 없고요. 계속 똑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영원 불변의 똑같은 모양새로 돌아가는 것을 기록해 놓으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정한 어떤 패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주 질서예요. 그게 자연 질서와 우주 질서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런 일정한 패턴이나 일정한 규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증명해 드릴게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심장 보고 뛰어라 마라 해본 적 있는 분? 없어요? 근데 왜 뛰어? 뛰고 있는 건 알잖아요. 근데 왜 뛰어? 지 할 일이니까? 그건 아니지. 그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하게 그 장부나 내 몸에 있는 것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을 명확하게 심장이 무엇을 하고 간이 무엇을 하고 폐가 무엇을 하고 근육이 무엇을 하고 소장, 대장이 무엇을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나 지금 20대다. 내가 20대다 지금. 없잖아요. 30대다. 30년 이상은 다 사셨네. 그럼 30년 동안 내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데 내 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은 기가 막히게 알아. 핸드폰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는지 몰라. 막 손가락이 안 보여. 집에 있는 냉장고 쓰는 건 잘 써. 자동차는 잘 몰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몸은 몰라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나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나? 그거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40년, 50년 그 이상 내가 소유하고 내 이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 그런데 이걸 더 잘 알아야지. 근데 몸을 몰라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니까 오래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아프고 아프다 말다 죽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요? 왜 이렇게 감동을 느끼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못한 것이지 누구 탓을 해? 내가 몰랐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작동하는지도 잘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놓고 누구 탓만 했다? 네, 남 탓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재수 없다고 하죠. 재수 없긴 뭘 재수가 없어. 재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야?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해? 그렇죠? 그럼 내 몸이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방치돼가지고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 아픈 몸으로 누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웃 사랑한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답을 찾습니다. 뭐를 찾느냐면 뭘 먹으면 뭐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막 뭐 즙 먹고 뭐 건강식품 먹고 뭐 좀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좋은 거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 먹어요. 그쵸? 근데 왜 안 좋아져? 왜 아파? 모르니까. 그게 뭘 몰라요? 네? 자연 법칙, 즉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질서를. 네. 내가 내 몸의 질서도 모르고 내 마음의 질서도 모르고 환경의 질서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의양육골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아프면서 살 거야?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내가 할 일을 팍팍 해가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관리 잘해야 되죠. 이제는요 자기 개발의 시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관리의 시대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뭐 내가 뭐 기가 막히게 박사님 소리 들을 정도로 지식이 많으면 뭐해? 몸이 아프면 땡인데. 예? 돈 많으면 뭐해요? 예? 돈 쓰지도 못하고 죽은 분 있잖아. 예? 스티브 잡스라고. 예? 스티브 잡스가 얼마 내놓고 유산이에요? 예? 유산이 얼마였어? 58조예요. 58조. 예? 와이프만 좋았지 뭐. 58조 딱 생기니까 멋있고 잘생긴 남자 만나서 새로 뭐라 그러지? 결혼하고 막 이러더만. 예? 스티브 잡스가 그냥 죽도록 일만 했잖아요. 58조 남겨놓으면 뭐해? 그쵸?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갔잖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벌지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하셔야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왜 이 3,000%를 빠졌는지 몰라. 네. 자,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이제 오행에 대한 개념을 일단 잡으셔야 됩니다. 왜? 자, 보세요. 목화토금수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오행이라는 글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행은 무엇이냐? 그래서 목은 무엇이고 화는 무엇이고 토는 무엇이고 뭐냐 이거죠. 목은 뭘까요? 계절학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목은 봄이라고 해요. 자,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소생하고 그렇죠? 예, 다 죽어있던 것 같은 대지의 식물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와 올라오죠. 파릇파릇 올라오죠. 예, 생명력이 올라오죠. 그래서 목기라는 것은 목의 기운은 우리의 간담, 즉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의지와 의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움츠렸던 것을 풀고
봄에는 활동을 하려고 그러죠. 예.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바쁘잖아요. 그래서 봄생들이 바빠요. 왜냐? 봄에 뭐예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막 난리 나죠? 네. 봄생들이 그래서 바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은요? 여름은 뜨겁죠? 네. 예, 뜨거우니까 그때 감정, 즉 감정이 올라오죠. 더우면 승질 더 나요? 덜 나요? 더 나죠. 짜증도 더 나죠. 네. 그래서 여름생들이 조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움직이는 게 둔해지는 것은 아닌데 뭐예요?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른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지죠. 축축 늘어지죠.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 여름에는 감성적인 느낌이 있고 감성의 태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감성적이다 보니까 승질 내요, 안 돼요? 예, 버럭버럭 승질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름생들이 좀 승질이 좀 더럽다라기보다는 더럽다라는 게 뭐냐면 PHLOV 더럽다. 예, 사랑이 많아요. 예? 아니 왜 웃겨요? 더럽이잖아요. 아니에요? 예, 제가 여름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예요? 더러워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랑이 많다. 자, 그 다음에 환절기 태생들이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거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거나 그 사이사이에 이제 환절기가 있습니다. 그 환절기 바람 많이 불고 요동한 말고 많이 부는 때 있죠. 뭐 5월 같은 때. 그러면 5월의 여왕 들어보셨어요? 5월의 여왕? 아니 대학에서 보면은 저기 5월의 여왕 뽑고 그러잖아요. 그 5월에 어때요? 까칠해. 예. 왜냐면 5월달 한번 보세요. 그 계절이 막 뭐라고 해요? 바람 많이 불고 막 비 왔다가 막 밝았다가 막 뭐라고 그래요?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환절기의 태생들은 약간 변덕기가 있어요. 변덕기가. 예. 그런 느낌도 있고. 자, 가을 지금 됐죠? 예. 가을이 되면 하늘이 뭐 어때요? 파래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아주 색깔이 분명합니다. 총천연색 색깔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깔끔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을생들이 성격이 깔끔하죠. 그 다음에 명확하죠. 그 다음에 가을생들은 정확한 걸 좋아해요. 예, 그런 자연의 그 형태의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겨울생들은 춥죠. 웅크려들었죠. 예, 바깥에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예, 집 안에 틀어박혀서 뭐만 해요? 생각만 하죠. 예, 생각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겨울생 이거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 그리는 거, 개, 멍멍이. 개들도 그래요. 예, 그래서 봄태생 개들은요, 나대요. 예, 예, 그 다음에 여름생 개들은 어때요? 막 잘 짖어요. 예, 잘 짖어요. 그 다음에 가을생은 날카로워요. 애가 이빨 좀 잘 드러내고 이렇게 좀 경계심 많고. 예, 겨울생들은 늙은이처럼 늙수 해가지고 반응도 없고. 예? 이해되세요? 예, 동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전 양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력이 음력이 계절 따라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 계절에 따라서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몇 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놨냐면 6페이지에 나타나죠. 6페이지. 네, 6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 네. 자, 표 보이세요? 네. 표에 보면 자, 기본 형상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 보면 청강, 지지 이렇게 글자도 있고요. 자, 청강 글자, 지지 글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보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위에 보면 나무, 불, 흙, 돌, 쇠, 물 이거는 형상입니다. 형상. 이게 뭐냐면 이걸 비유적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면 나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물이 증발하는 것도 목의 기운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힘, 이렇게 솟아오르는 힘 자체가 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나무가 이렇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목이라고 한 거지. 그게 목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그냥 딱 고정해서 나무 이런 나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솟아오르는 힘. 우리 물을 끓이면 뽀글뽀글뽀글 뭐가 올라요? 기포가 올라오죠. 그것도 목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힘. 그리고 탄산 음료수 보면 탁 따면 쫙 하면서 올라오죠. 그것도 목의 기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힘이 목의 기운이고, 자, 그 다음에 화는 불이라고 하는 폭발. 이렇게 확 펼쳐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온화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를 하나 켜놨는데 이게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전체를 채우죠. 아니 햇빛이 비치면 전체를 채우죠. 그 다음에 꽃 같은 거 저기 나무에서 이렇게 딱 보이면 나무 줄기가 보여요? 꽃만 보여요? 꽃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꽃이 이렇게 펴있으면 꽃만 딱 꽃이지 이 줄기 자세히 보고 이거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이게 표현력 굉장히 바깥으로 확 발산하는 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토는 흙이라고 돼 있어요. 흙은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흙 위에 건물도 쓰고 나무도 쓰고 돌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 근육을 말해요. 근육. 겉에 이렇게 싸고 있는 근육. 그 근육 안에 뭐가 써 있어요?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게 흙이다. 자, 그 다음에 금은 돌쇠라고 하죠. 돌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딱딱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돌쇠는 어때요? 누르는 힘이 강하죠. 위에서 떨어지는 힘, 누르는 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침을 놔요. 우리가 한의원 가면 침이 이렇게 쇠예요, 쇠. 침이 쇠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안 돼 있고. 그걸 찌르잖아요. 그럼 이게 쇠라서 금의 기운이 아니라, 쇠라서 금의 기운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꽂는 요 힘, 요게 금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자,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요, 브레이크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는다 보죠. 그러면 탁 우리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려면 이것도 있지만 뭐로 해요? 발로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가지잖아요. 뭐 리어커 끌 때도 그렇고 브레이크 잡으려면 발바닥을 탁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르는 힘 자체가 금이에요. 그래서 정지하는 힘, 누르는 힘, 압박하는 힘 이런 것을 말하고요. 수는 물이죠. 물은 흐르죠. 물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자재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물이라고 하니까 물 졸졸 흐르는 물 아니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물 폭포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폭포는요 오히려 금의 기운이 강한 거죠.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흐르는 물은 또 거기에 따라서 기운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쓰다. 물론 근본적 기운은 있지만 에너지적 기운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목화토금수 해서 형상에서 나무, 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 청간 12글자와 지지 몇 글자? 청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는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 몸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몸속. 자, 몸속은 신경계, 순환계, 근육계, 골격계, 혈액계 이렇게 되어 있죠? 신경계라는 것은 목의 기운은 행동을 위해서 나타나는 기운이다 보니까 신경계, 즉 신경이 작동해야만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추진력을 상징하는 화는 표현력을 상징하는 화는 순환계. 뭔가가 돌아야 되잖아요. 빙빙빙 돌아야 뭔가가 지나가지기도 하고 추진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혈액이 안 도는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토는 아까 말한 대로 근육계, 모든 걸 감싸고 있는 근육계. 그 다음에 골격계는 기준, 무너지지 않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금의 기운은 또 하나는 틀이라고 해요. 틀. 그래서 저기 우리 주춧돌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은 주춧돌, 그러니까 돌을 기준으로 틀을 잡아서 하죠. 그래서 머릿돌이라기도 하고 주춧돌이라고도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형성이 되듯이 누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맨 마지막 혈액계라고도 하고
체액계라고도 합니다. 체액계. 체액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분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되죠. 예,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돼요. 70% 이상. 아이는 더 많아요. 예, 아기 때는 뭐 거의 80% 정도 물이 차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네, 그래서 저기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물 섭취량을 얼마로 지정해놨냐면 3리터 정도예요. 2.5에서 3리터. 그런데 2.5에서 3리터 드세요? 아니요. PT병으로 2개 정도 되는데 1.5리터 PT병으로 2병 정도 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늙어가요, 젊어져요. 늙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최소량이에요, 최소량. 그러면 1.5리터 2병 이상, 그러니까 1.5리터 3병 정도 먹으면 안 늙고요. 예, 덜 늙어요. 안 늙는 건 아닌데 덜 늙는데 1.5리터짜리 2병 이하로 드시면 늙어갑니다. 예, 자, 화장품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예,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아무거나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좋은 물 드셔야 돼요. 예, 좋은 물. 자, 좋은 물이라는 게 뭐예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네, 살아있는 물, 많이 있는 물. 그래서 옛날에 이것도 여담 한 가지 해가지고 가야 돼요. 옛날에 정한수 들어오셨어요? 정한수? 네. 그게 뭐예요? 해가 뜨기 전에 예, 옹달샘에서 퍼낸 거잖아요. 예, 아주 깨끗한 물.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물. 해가 뜨기 전에. 왜 그때 떠요? 그걸로 약을 지으면 뭐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밤새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땅에서 기운이 올라와서 미네랄이 가득 담긴 물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끓여도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물을 먹어야 건강한 건데 햇빛이 딱 닿는 순간 미네랄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물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옹기에다 보관했어요. 옹기. 그래서 절대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물을 보관합니다. 그래야 미네랄이 보존이 되니까. 그냥 참 지혜로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노출하죠. 냉장고에 그냥 대충 넣어놓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건강한 물을 먹는 것은요 정말 좋은 온기에 물을 담아놓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옛날에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실험이에요. 제가 제 친구 녀석이 생물학과 출신이고 지금 발효 전문가로 이렇게 연구원으로 지금 큰 회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기에 담은 물을 그러니까 일반 그냥 물 했던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한 게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기도 좋은 거였어요. 이제 명장이 만드신 온기였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딱 떠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이상한 물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을 딱 떠가지고 걔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대장균 수가 있어요. 대장균 객체수. 그러니까 그게 어느 일정 양 비례 얼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적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끗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물이 1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을 갖고 있고 이야 미네랄 양도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급 물이래요. 저보고 검사내가 그거 1년 동안 하갈에 그냥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조상님들이 지혜롭다 대단하다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요. 아시겠죠? 네. 자 밑에 내려가셔서 자 그래서 오장육부로는 자 목기에 해당되는 것은 간, 담 그 다음에 화기에 해당되는 것은 심소장 토기에 해당되는 것은 비장과 위장 그 다음에 금기는 폐, 대장 수기는 심방광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목기가 약해졌다라는 의미는 뭐가 약해졌다는 의미와 같다? 간담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와 같다. 그리고 화기가 약해졌다라는 말은 뭐가 약해졌다는 것과 같다? 심소장이 약해졌다라는 말하고 같다. 그래서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심장이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라는 게 소화되는 거죠. 영양없어. 그게 안 돼서 맨날 그냥 배가 안 좋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기의 문제. 즉 혈액순환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기는 위장, 비위장이죠. 비위가 약해. 그래서 먹는 것마다 좀 결려. 좀 이게 뭐라고 하죠? 냄새에도 민감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비위가 약하다고 하죠? 그것도 거기에 맥락이 있다. 그 다음에 폐대장,
숨 쉬는 게 불편하고 저기 대변 보는 게 시원찮아.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수기는 예, 소변이 좀 힘들고 허리가 맨날 아파. 예, 신장 우리 신우신염이라는 건 걸린 분도 있죠. 네. 예, 그런 거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게 해당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생긴 병증도 있고 해당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서 강해서 약해서 생긴 병증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평균으로 맞춰놨을 때 회복이 됩니다. 예, 그 평균으로 맞추는 것은 무엇으로밖에 못하느냐? 예, 먹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몸이 유지되고 몸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리지 못하면 이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문은 세조실록에 나오는 예, 의사 등급이 있는데 어의 등급이 있는데 심의 최고 예, 최고의 의사는 심의 2위 식의 3위 약의 4위 심의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런데 심의와 식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와 식의의 역할을 하는 그것만 빼서 만든 학문이 이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음식 구분법과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확한 마음의 구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인식시켜서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 학문의 핵심 골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얼굴로 따지면 눈, 시력, 입, 코, 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문제가 생기는 거, 눈 주변, 눈 두덩이하고 눈 밑에 이렇게 있죠? 네. 요게 눈 껍데기는 담을 상징하고 요 밑에는 간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다크서클 쭉 늘어졌다 그러면 뭐가 약하다고 우리가 인식해요? 간이 약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눈두덩이가 얇고 눈두덩이가 두껍고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눈두덩이 두툼한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그래서 담력이 센 거예요. 담력. 그러니까 담이 센 거예요. 예, 그래서 눈두덩이가 두툼한 사람들은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예, 막 돌발 행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얇은 사람은 겁 많은 눈이잖아요. 그거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위 눈꺼풀이 얇아. 껌뻑껌뻑 뭐죠? 왕소 눈처럼 이렇게. 예, 그러면 어때요? 겁 많아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옆 사람이 자꾸 오면 어떻다? 예,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는 시력을 의미합니다. 시력. 그러니까 시력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힘을 말하죠. 그래서 화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시력이 세요. 그런데 시력이 세다 못해 너무 세면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할 때마다 이래요. 아세요? 눈을 막 불어넣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갑자기 뭔가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눈을 그냥 이렇게 힘을 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화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눈을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화기가 세구나. 예, 그래서 눈이 막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의 느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토기. 예, 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입 주변이 도톰하고 입 두덩이나 입 주변이 도톰한 사람일수록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엄청 잘 먹어요. 그 비위가 센 거죠. 예, 위장이 튼튼한 거예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위에 그릇이 엄청 커가지고 입이 두툼할수록 많이 먹어요. 그리고 되게 셉니다. 그리고 위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먹는 양도 많지만 힘도 세요. 예, 그래서 입이 두툼하고 입 주변이 두툼한 사람일수록 힘도 세다. 그래서 옛날 관상학적으로 보면 입이 두툼한 사람들이 생식 기능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잘 낳는 여자들은 이 두덩이나 입 주변이 얇은 사람은 아이를 잘 못 낳아요. 그런데 입 두덩이가 두툼하고 한 사람들은 아이를 잘 낳아요. 예. 자, 그렇죠. 예. 자, 아이나 한 셋 낳았다. 손. 셋, 둘. 하나. 못 낳는 분도 있나?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코죠, 코. 그래서 코가 크고 길고 뭐 또는 넓고 할수록 금의 기운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크면 클수록 결정 능력이 세요. 예, 그래서 이제 코가 이제 이렇게 위로 착 솟아오른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하고 코가 이렇게 쭉 늘어진 사람은 결정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야. 딱 가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코가 쭉 늘어지네. 그러면 계약해줘야 안 해줘요? 안 되죠. 한참 걸려. 이거 마음을 버려야 돼. 예, 한참 걸려. 그런데 코가 이렇게 삐쭉 올라갔어요. 예? 콧망울도 없고 휙 올라가 있어요. 콧대가. 그러면 계약을 바로 줘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결정 능력의 에너지가 코에 있다. 자, 옆 사람이 코가 늘어졌는지 코가 삐쭉 올라갔는지 한번 보세요. 예, 빨리 결정을 내리는지 빨리 늦게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참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기죠? 네. 예. 그게 왜냐면 생긴 대로 논다고 했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예. 우리는 생긴 대로 놉니다. 그런데 생기는 모양새도 내가 먹은 거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먹은 거를 조화롭게 먹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조화로울까요? 조화롭지 않을까요? 조화로워집니다. 그러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못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조화롭게 먹으면요 얼굴이 윤택해지고요 벌써 이렇게 자태가 느낌이 아우라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저 연예인 같이 생겼어도 먹는 게 이렇게 불균형하면요 한쪽으로 쏠려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뭐 관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성형을 하는 것보다 음식 잘 가려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돈 들여서 얼굴 바꿔? 그냥 먹는 거 잘 가려 먹으면 뭐예요? 얼굴이 바뀌어 버립니다. 온화해지기도 하고 예뻐지기도 하고 굉장히 달라져요. 뭐 얼굴만 바뀌겠어요? 몸매는 안 바뀌어? 몸매도 바뀌죠. 그래서 우리 뭐 돈 수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 먹다가 끊으면 다이어트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린 요요 현상이 없어요. 왜? 그 음식 그대로만 계속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약을 써서 빠지게 되면 예쁘게 빠져요? 못나게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쁘게 빠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거. 이게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몸 남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내 아들, 뭐 남편 물론 신경 쓰이지. 그러나 우선은 누구다? 자. 나로부터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뻐지고요. 내가 건강해지고요. 튼튼해지고요. 활력이 넘치면요. 뭐 했어? 나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프면서 니해 그러면 누가 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누가 해?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일부러 시작하면서 옥신각신 막 싸우지나 말고 뭐 해요? 나부터 건강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는 이제 귀를 의미해요. 귀가 크고 늘어진 사람일수록 즉 생각이 많은 거예요. 수의 기운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귀가 작으면 작을수록 귓볼이 늘어진 사람하고 귓볼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귓볼이 없으면 수기가 없는 것이고 귓볼이 많으면 쭉 늘어져 있으면 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태생하고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귀가 늘어지셨잖아. 자, 많이 늘어졌죠. 그래서 저분은 되게 수기가 많은 거예요. 여기 앞에 저기 계시는 선생님도 보면 귀가 대박 크죠. 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게 안 맞는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희한하죠. 그렇게 먹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 날짜에 그런 에너지를 내가 받죠? 왜 태어나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 있죠?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던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야만 인정이 되죠. 태어날 때 그때 빛을 받아요. 빛. 공중에 있는 빛을 받습니다. 그 기운과 빛을 받아요. 그랬을 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입력이 돼서 그 기질로 딱
입력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이 왜 중요하냐? 제왕절개를 했어도 태어난 시간이 중요해요. 왜? 그때 빚을 받으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빚을 받아서 그게 그런 형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비로운 건 뭐냐면 하루 차이도 성격이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면 빚의 종류가 달라요. 왜? 아까 말했죠. 이 별들이 영향을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그거를 제가 그래? 빛을 받았는데 그렇게 성성이 돼?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산에서 사는 사람하고 평야에서 사는 사람하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하고 호수에 사는 사람이 틀려요? 다 같아요? 달라요. 전라도 사는 사람하고 경상도 사는 사람하고 서울 사는 사람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 다르죠. 네. 그리고 도시에 있었다고도 도시에 살았었더라도 시골에 가서 한 10년 살아봐요. 시골 사람 돼야 안 돼요. 네. 자, 시골에 있다가도 도시에서 한 10년 살아봐요. 도시 사람 돼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음식 먹고 살다가 미국 갔어요. 그럼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그러면 애가 말하는 게 틀려. 예? 입에서 빠다가 굴러가잖아요. 버터가. 예? 그런 것처럼 먹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바뀐다. 환경에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뜨거운 동네에서 사는 거랑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동네에서 사는 사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출발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뭐가?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 또 내가 태생 한국에 태어났냐 미국에 태어났냐 그런 환경적인 영향,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먹는 거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원인이 있고 원인에 의한 과정이 있고 과정에 의한 결과가 있듯이 여러분은 지금은 결과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그 결과가 되기 전에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 그 전에 원인이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 학문의 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매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과에 매달리면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왜? 결과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과정과 원인을 교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바꾸고 과정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매달려요? 결과에. 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분하고 저거 막 싸워요. 그럼 막 싸우다가 네가 승질냈잖아, 내가 승질냈잖아 막 승질냈잖아로 가면 안 돼요. 왜 승질 났는지를 거꾸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성질 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승질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네가 승질냈잖아 밖에 안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형태를 보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백남기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 시위에서 물대포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시위에 지금 뉴스는 다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폭력 시위다, 폭력 진압이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국정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예요? 국정 운영 잘하면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 탓을 하냐면 니네들이 올라와서 시위했다 이것만 탓하고 있고 시위했는데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는데 니네들이 잘못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데 어거지로 탄압을 하고 경찰 병력으로 막았다. 이걸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현상이고 실제로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이 나라를 지금 국정 운영하는 정부와 또는 정치인들이 잘하면 없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 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고 누구 탓을 해? 시위했다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단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도 나타나요. 가정에서도 아이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남편, 부인 또는 기타 등등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분쟁 너 어디서 승질을 내?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질이 왜 났는지를 물어봐야죠. 지혜로운 엄마는 성질이 났거나 삐졌거나 뭐를 했던 아이가 그랬으면 너 왜 화가 났어? 하고 정중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만저만 저만해서 화가 났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 거나 설명이 필요한 거나 이렇게 해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면 걔가 화낼 일이 없죠. 그 화낸 것이 유발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너 이놈 자식 왜 화를 냈냐고만 하면 또 다른 화가 또 나옵니다. 또 다른 반복이 된다는 거죠. 반복을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거기 보면 또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자, 오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상. 자, 오상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인예 신의지. 자, 인예 신의지래요. 인, 예, 신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한자로 보면은 인, 어지린자죠. 예,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어지린자, 즉 자애로움. 그 다음에 사랑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거꾸로 말하면 목기가 없으면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자애로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목기가 없으면. 그러면 목기가 너무 지나치면 사랑이 넘쳐서 그게 규칙, 규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해야 됩니다. 뭐든지.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예라는 게 있어요. 예의의 예자예요. 자, 화기가 많으면 예의를 따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의.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를 헤아려 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예의 없게 행동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예의를 따진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토기는 신용, 관계의 힘이 강해서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계의 힘이 강해서 토기가 많은 사람은 신용에 대해서 민감하다. 예. 그리고 자,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의리. 자, 의리한 거죠. 그래서 의리가 없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의리라는 것은 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같이 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빨리 가면 이건 역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지라는 건 생각, 지혜로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항목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목기가 강한 사람이 인의 에너지, 즉 자유로움과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화가 날까요? 너는 인간성이 못해 처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화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자, 그 다음에 화기가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화가 난다? 넌 예의 버르장머리 없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기가 많은 사람한테 뭐? 너는 못 믿을 사람이야. 너는 못 믿을 사람이야. 왜? 너는 신용이 없어. 너는 못 믿을 사람이야 했을 때 화가 나. 자, 금이 많은 사람,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의리 없는. 딱 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의리파예요. 금기가 강하고. 예,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또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단답형이야. 금의 기운이라서 이게 딱딱 끊어버리잖아요. 아니, 그래, 응, 뭐, 예, 네, 아니,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의리 없는 딸내미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고서 카카오톡에 보내잖아요. 10줄 옵니다. 10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요? 막 하면서 쫙 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되어 있는 항목에 광분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수기가 많은 사람은 생각 지향적인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뭐 이래버리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 예? 저희 잠시 꺼두셔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속을 안 지키시네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인의의 지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다. 나중에 가면 더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성격과 적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오진이라는 게 있어요. 오진. 오진이라는 것은 느낌, 감각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기가 강한 사람은 뭐의 감각이 뛰어나다? 색. 예, 색의 감각이 뛰어나다. 예, 색. 그 다음에는요. 자, 화는 뭐에? 소리 성자. 예, 성.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촉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목기가 많은 사람은 폼생폼사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게 전부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뭐 멋있는 거 이런 거에 그냥 꽂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애인을 만났는데 성격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스타일이 꽝이네. 그러면 이제 눈밖에 나는 거예요. 네? 패션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밖에 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리 성자. 여기는 뭐예요? 좋은 소리죠. 좋은 소리. 그러니까 소리에 민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 나를 비방하는 말, 안 좋게 하는 말, 나를 욕하는 말에 광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쁘다, 너 잘났다, 너 아름답다,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뿅 갑니다. 예.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향. 향이라는 건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안 씻네. 안 씻어. 냄새가 펄펄 나네. 예. 그 이상한 냄새 좀 나.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없는 먼당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맛이죠. 만미자예요. 뭐예요? 맛있는 거 열심히 사주고 꼬셔요, 이 사람은. 예. 만난 거를 많이 사주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예, 참 특이해요. 예. 맛있는 거 사주면 그냥 거기에 홈팍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촉이라는 것은 수기가 많은 사람은 만져줘요. 예. 스킨십.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촉이 많은, 수기가 많은, 촉감을 많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한테 자, 스타일도 끝내줘. 좋은 소리도 해줘. 그 다음에 냄새도 기가 막히게 나. 잘 씻어서.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잘 사주는데 안 만져. 그러면 꽝이라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본인이 꽂히는 항목이 있어요. 물론 이게 하나만 꽂히진 않고 2개나 3개 또는 골고루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이제 쏠려 있으면 거기에 꽂힌다는 거예요. 자, 나는 폼이 좀 나야 눈에 들어온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옷도 좀 잘 입고 좀 잘생기고 송중기처럼 생기고 그래야 나는 좀 눈에 들어오는 편이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목기가 있는 겁니다. 목의 기운이 있는 거고요. 자, 나는 누군가 다른 소리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보다 이상한 소리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거에 너무 내가 좀 마음이 상한다. 말에 막 상한다. 말 한마디에 막 기분이 엄청나게 상한다. 예, 말 한마디에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런 거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분들이 뭐냐? 예, 화기가 강한 겁니다. 예, 화기. 자, 나는 냄새에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안 씻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예, 손 들어보세요. 예, 그게 이제 토기가 많은 사람. 자,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맛에 민감하다 나는. 그래서 맛없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확 상해버린다. 예, 그런 사람이 금기가 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촉감이라는 것은 이게 분위기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옷 이런 거 있죠. 옷도 이렇게 촉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의해서 기분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잘 만지고 이렇게 쓰다듬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아이가 있어요. 애기.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생이 되나? 남자인데 수기가 엄청나요. 맨날 다 큰 아들내미가 엄마한테 비비고 막 만지고 비비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성향이에요. 네, 성향. 그런데 똑같은 딸은 이제 불 받아요. 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빠가 한 소리 딱 하면 막 광고를 해요. 그리고 불이 강하니까 붙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에너지가 그 기운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태양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숫자나 오음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중급반, 이제 초급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잠깐 휴식했다가 5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 네.